두 번째 힐링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는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잠을 가누지 못하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채 잠의 포로가 되어서 의식을 잃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내는 너무나 피곤했던 나머지 조금의 뒤척임이나 움직임조차 없이 아주 편안하게 깊은 단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사내는 자신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조금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듯한 느낌에 사내는 무시하지 못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당시와 같이 치안이 좋지 않고 위험한 시대에 사내가 한 행동은 사실 어쩌면 대담하다고나 할까요? 무모하다고나 할까요? 굉장히 생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내의 이러한 행동은 전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고 반쯤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일으킨 사내는 자신을 깨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불량배나 범죄자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떠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그 유니폼이라는 것은 사내가 평생 동안 본 적이 없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유니폼을 입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은 적조차도 없는 그러한 특이한 유니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에 이상한 가면과 같은 것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치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쓰고 다녔던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뛰어난 가면극의 배우나 연극배우라 할지라도 그 분장이나 혹은 착용한 가면에서는 조금의 어색함이나 조금의 인위적인 느낌, 조금의 부자연스러운 느낌, 조금의 자기적인 느낌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사내들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매우 놀라운 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들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 가면을 쓰고 나온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으며 이 가면이 마치 그들의 신체의 일부인 양 그렇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집이 이 근처라 잠시 쉬어가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잠에 빠졌나 봅니다. 이만 전 집으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여러 명의 사내들에게 둘러싸여서 약간의 위압감을 느끼던 사내는 일어나서 집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복을 입은 사내들은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이봐요, 잠시 기다려봐요. 사내는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이 여러 명을 상대로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 왔습니다. 이봐요. 당신 말이에요. 저 말입니까? 그래요. 여기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겁니까? 그래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할 말이란 게 뭔가요? 혼자인 사내는 긴장하면서 제복을 입은 사내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말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열차를 한번 타보지 않겠소? 그리고서는 제복을 입은 사내들은 사내가 처음 보는 신기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티켓 하나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들이 말하는 열차라는 곳에 탑승하는 티켓이 아닐까 하고 홀로인 사내는 생각했습니다. 사내는 얼른 머리를 굴렸습니다. 대체 무슨 열차에 탑승을 하라는 것일까? 이놈들은 인신매매범이라든지 그런 놈들은 아닐까? 세상이 흉흉해지면서 더욱더 흉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홀로인 사내는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봐요, 쓸데없는 생각 하나 본데 아까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당신 희망이 없다고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탑승을 권하는 겁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곳에 탑승하라고 탑승을 권하지 않는다니까요.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계속해서 사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홀로인 사내는 아직히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는 이 사내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결코 유쾌하지도 결코 내키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제복을 입은 사내들이 신기하게도 또 그가 생각하는 바를 쉽게 읽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고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사이코패스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신에게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 티켓은 그대로 가지고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집으로 귀가를 하도록 하세요. 뜻밖이었습니다. 홀로 있는 사내는 혹시나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을 했는데 이 사내들은 뜻밖의 홀로 있는 사내에게 원하는 대로 집으로 귀가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내에게서 멀찍이 떨어져서 홀로 있는 사내가 집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해하지 않고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인 사내는 기회다 싶어서 저들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함정일 수도 있기에 그들과 한패거리인 사람이 혹시나 어두컴컴한 골목에 숨어 있는지 아니면 저들이 그를 놓아주는 척하면서 도로 따라오는지 사내는 그것을 꼼꼼히 살피면서 집을 향해서 귀가하기 위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내들은 다행스럽게도 혼자인 사내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인 사내는 잠시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서 그의 집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혼자인 사내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사내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누구이며 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에게 그들이 말하는 이상한 열차라는 것에 탑승하도록 권유를 했을까? 그 열차에 탑승하면 대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자신을 더러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둥 그런 식으로 말을 했을까? 혼자 있는 사내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가진 의문 중에 해소가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척 피곤했기에 집에 와서도 벤치에서처럼 매우 쉽게 잠에 빠졌습니다. 힐링 이야기는 다음 편 제3편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매우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